지난 여름 파도의 최남단 청산도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아시아 3국에서 모인 세계 농업유산 분야의 권위자들인데요. ジアスの候補になってるゴンドル式の石垣のある水路のある棚田ですね。それ見たいなと思ってきました。因为我们这个地方可能是以这个梯田为主，所以我想呢，就想看一看我们这个地方的梯田，包括它的规模，包括它的这个整个的这种景观，还想了解一下当地对于这个农业遗产的认识。 이런 논들은 실질적으로 수고는 없지만은 특히 이들이 주목하는 건 오랜 세월 청산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온 구들장논입니다. 최근 제주의 밭담과 더불어 세계 농업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의 농업유산과 농경문화. 세계는 왜 그것에 주목하는 것일까요? 남녘의 섬 청산도엔 무태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들장논인데요. 그 논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벼가 처음 폈어요. 구들장논에서. 이 벼 펴서 이제 얼마나 반갑겠어요. 주인 농사 짓는 분들은 땀 흘린 이제 수고의 대가가 이제 이걸로 나타나는 거죠. 일명 청산도 사진작가로 통하는 김광섭 씨. 청산도의 다양한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그가 특히 구들장논에 관심을 갖는 건 그 논이 가진 특유의 생명력 때문입니다. 우렁이 지금 산란 막 직전 같아요.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가 보존이 잘 됐습니다. 그 우렁도 살고 저쪽 가면은 그 민물 가재도 살고 개울이 살고 그러죠. 구들장논은 다양한 생명체가 그 어느 곳보다 온전하게 살아 숨쉬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세계 농업유산 전문가들도 이 같은 구들장논의 생태학적 가치에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흔히 청산도의 명물로 통하는 구들장논. 대체 구들장논의 무엇이 이토록 세계 농업 연구가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열이 물이 나오게 되고 있는데 지금 물이 없을게 안 나오지. 사실 구들장논은 오랜 가난과 귀하디 귀한 쌀을 얻기 위해 오직 농사에 목을 메고 살아야 했던 우리 조상들의 피땀이 일군 것입니다. 청산도는 척박한 돌의 섬입니다. 자연히 농사지을 땅 한 평도 귀했죠. 지금 꽃게기로 이웃에 밭에 가서 쾅 찍어갖고 꽃게기 돌 안 받치면은 가서 복권상 당첨돼버려. 그 정도로 돌이 많이 있어. 식솔은 많고 땅은 귀하니 할 수 없이 산비탈을 깎고 돌을 옮겨 한 빼미의 논이라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구들장논을 만들자면 뼈마디가 녹는다고들 했죠. 세계 농업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구들장논의 또 다른 가치는 그 독특한 구조에 있습니다.
청산도의 논들은 지형상 벼농사에 필요한 물을 빗물에만 의존하는 천수답인데요. 겉에서 보면 계단식 논이지만 내부 구조는 특별합니다. 이렇게 산이 여기가 경사가 지잖아요. 응? 네. 그럼 이거 빤듯하게 하려면 여기를 메꿔야 되는데 흙이 없으니까 돌로 전부 메꿨다고 말해요. 돌을 많게. 돌을 다 메꾼 다음에 그게 흙이 한 50cm 내지 한 70cm만 깔고 그게다 이 배를 심기게 만들었어요. 통수로가 있는 자갈층 위에 구들장을 깔고 진흙을 단단히 쌓아 논물이 빠지지 않게 한 뒤 그 위에 토양층을 깔아 벼가 자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물을 논 밖으로 돌려 필요에 따라 쓰는 지혜. 농업 연구가들은 그 같은 섬 사람들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이 물을 귀히 여겼는데요. 제사 때나 명절 때는 꼭 이물 질러다가 마셨어요. 그 제사를 지냈어요. 그 정도로 깨끗하다. 이런 구들장노는 벼를 거둔 다음 밭작물을 심기에도 제격입니다. 마늘이 만약에 이 논 옆으로 이렇게 물이 지나간다라면 마늘 안 돼요. 습기인데 겨울이 그냥 동파 걸어 죽어버려. 그런데 밑으로 논 밑으로 해서 물이 흐르니까 보리도 잘 되고 마늘도 잘 되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옛날 사람들이 겨울 작물을 해먹기 위해서 이 통수로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벼를 수확한 구들장 논엔 밭작물로 주로 보리나 마늘을 심곤 합니다. 가을에 이제 벼 비내고 논에다가 또 이놈 심어요. 물 빠짐이 좋은 구들장 논에다 적당히 해풍을 맞고 자란 청산도 마늘은 유난히 씨알이 실하기로 유명합니다. 사대째 구들장논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김광신 어르신. 구들장논에서 허리가 휘게 농사를 지어도 정작 내다 팔기에 바빠 과거 흰 쌀밥은 구경조차 어려웠다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구들장논이 그저 경제의 논리로 말해질 수는 없습니다. 논은 단순한 식량 제공의 수준을 넘어 대기와 수질을 정화하는 한편 홍수 조절과 지하수 저장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최근엔 지구온난화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렇게 오랜 세월 구들장논과 농촌은 우리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청산도의 여름은 복잡한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잠시나마 느림의 여유를 만끽하려는 여행자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곳 청산도 사람들에겐 따로 휴가를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이게 비 오면 지르고 이거 등소리 저런 미쳐갖고. 김광신 어르신 내외도 일찌감치 녹두밭으로 나섰는데요. 비가 오기 전에 녹두를 따기 위해서입니다. 비 오기 전에 안 따면 녹두 알이 파란데 그거 검해져요. 빛발은 점점 더 굵어지는데 어르신 내외는 좀처럼 일손을 놓지 못합니다. 평생을 지어온 농사,
하지만 자식에게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살만한 그지가 안 돼. 애들 직장이 이 농사질 직장이 아닌 정년 퇴직하고 와서 쉬려면 몰라도 여기 와서 뭐든 해먹을 것이야. 농사밖에 왔는데 농사 이거 지어갖고 지금 애기들 못 가르치지. 현재 자식들은 모두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침 별식을 준비하는데요. 먹을 거 지금 흔하잖아요, 엄마. 그러니 옛날에서 먹을 것이 귀했지. 척박한 섬에 살면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양식이었습니다. 고개 중에 제일 험하다는 보릿고개. 이곳 청산도 사람들에게도 보리밭을 보며 애 태우던 배고픔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판 이야기를 작은 삼촌이 얘기했어요? 우리 사이가 잘한구만, 나보다 잘한구만. 쌀이 귀하던 섬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넘기려면 온갖 종류의 양식을 먹어야 했는데요. 직접 농사지은 팥을 푹 삶아 끓인 팥 칼국수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휴가차 도시에서 내려온 자식들을 위한 별식이 됐죠. 평소 어르신 내외뿐이던 집안이 모처럼 북적북적합니다. 이거 먹는 날은 옛날에 설날이야, 설날. 맨 보리밥만 먹다가 이거 먹는 날 설날. 옛날. 온 가족이 모인 한 끼 식사로 마음 많은 설날처럼 풍성한 날입니다. 청산도 구들장 논과 더불어 세계 농업유산 등재가 논의되고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10만리에 달하는 돌담이 마치 흑룡이 꿈틀대는 모습과 흡사하다고에 붙여진 흑룡만리, 제주 돌담입니다. この地域をですね、農業やあるいは漁業という観点から見てもですね、非常に評価できると思います。黒龍万里と呼ばれるようなですね、そういう石垣の連なりですね、これはヨーロッパやなんかの石垣なんかに比べてもですね、引けを取らない非常に素晴らしいもので。 화산섬 제주의 흙은 비가 와도 금세 말라버리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칠고 메마른 화산회토입니다. 굵은 거는 주워내고. 제주의 밭을 둘러싼 밭담은 밭을 일구는 과정에서 나온 돌들을 섬 사람들이 편하게 쌓은 것입니다. 굵은 거는 힘들죠. 그 담에다 달려가면. 작은 거는 안 주워도 괜찮아요. 농사 짓는데. 그 돌이 있어야만 땅에 숨을 쉬기 때문에. 한 뼘의 땅이 아쉬웠던 제주 사람들은 그렇게 늘린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돌과 바람의 땅 제주. 해마다 가을이면 제주에 들녘엔 흐드러진 메밀꽃이 지천입니다. 메밀은 재배 기간이 비교적 짧고 거친 땅에서도 잘 자라는데요. 어김없이 메밀밭을 둘러싼 것은 밭담입니다. 밭담은 제주가 바람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메밀밭은 척박한 땅에 메밀이 잘 되고
그리고 그 농사하는 데가 까다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을은 중산간 마을이기 때문에 땅이 넓은데 쉽게 농사를 짓고 척박한 땅에 잘 되니까 우리 그 부모님 때부터 이 농사를 많이 했어요. 메밀 농사를. 밭담은 메밀 씨앗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밭에서 심고 키워낸 것들은 단순히 곡식을 넘어 제주 사람들의 삶이 되고 문화가 됐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메밀 농사를 지어온 섬 사람들은 키워온 메밀에 자신들만의 지혜를 담아 특별한 음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담백한 무나물이 들어가는 빙떡입니다. 기름도 안 맞대요. 빙떡을 만드는 과정은 실로 간단합니다. 수확한 메밀을 곱게 갈아 전병처럼 얇게 붙이면 그만입니다. 이때 국자를 빙빙 돌린다 해서 빙떡이라 불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구워진 메밀 전병 속에 무나물을 채워 돌돌 말아주면 그뿐. 관운 상제의 온 일가 친척이 다 모이는 제주에선 이처럼 빠른 속도도 중요했다 합니다. 빙떡은 옛날에는 막 바쁘니까 이 제사 때 동네 이 상 나면은 상집에 이거를 이 차롱으로 하나씩 해가지고 상제가 3명이면은 3명 앞에 다 이 빙떡으로 다 부주했어요. 그 소박한 맛은 제주인들의 삶을 닮았습니다. 제주엔 땅을 대신하는 또 다른 밭, 바다밭이 있습니다. 제주 땅에 태를 묻은 제주의 여인들은 땅과 더불어 바다밭도 일굽니다. 아이를 낳고서도 3일만 지나면 물질에 나서야 했다는 제주의 해녀들. 대개 30-40년 넘게 바다밭을 일궈온 이들입니다. 요즘 한창 소라를 캐야 할 시기지만 엔화 하락에 일본 방사능 공포까지 겹쳐 더 이상 물질론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해녀들이 싸워야 했던 건 거친 바다뿐만이 아닙니다. 온종일 물질로 지치고 고된 몸을 그녀들은 다시 밭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제주의 땅과 바다를 억척스럽게 지켜온 제주의 해녀들. 하지만 이제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기피하면서 그 숫자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에 안 들어가는 날은 농사 짓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물에 들어갔다 와서 바로 밭에 와서 이거 해가려면 그때 제일 힘들어요. 벌어다 주고 먹고 살고 그러는데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옛날부터 특별하게 여자가 똑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안 오고 좀 놀면서 살 수는 없나 하는 한은 있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감내하는 그녀들의 삶은 바닷바람을 막아온 제주의 돌담을 닮았습니다. 시인이자 향토연구원인 윤봉택 씨. 그는 오래전부터 제주의 밭담을 직접 발로 찾아다니며 연구해 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올려도 밑에 계속 돌이 있어요. 이렇게. 말 그대로 돌밭 그 자체입니다. 돌밭에서도 농사가 되는 거는
제주도가 다른 지방에 비해서 강수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돌이 비가 많이 오더라도 물 빠짐을 좋게 하고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죠. 이러한 그 돌멩이들이 그러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흙만 있게 되면 제주도는 바람이 많기 때문에 작물이 크다가 이렇게 쓰러집니다. 쉽게. 근데 이렇게 돌이 많기 때문에 돌과 돌 사이에 뿌리 내림으로 인해서 작물이 더 뿌리가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습니다만은 작물이 이렇게 흔들거려도 전혀 이렇게 쓰러지지 않잖아요. 이것은 이 돌 때문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런 돌을 가지고 작지라고 그럽니다. 작지라 그러고 이러한 그 작지들이 많은 밭을 갖다가 작지밭이라고 그러죠. 또 돌이 많다 해서 이제 돌밭 그러는데 이러한 돌이 많은 밭에서도 이러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주인들의 하나의 그 슬기로움이죠. 세계의 농업 연구가들도 밭담을 만들어낸 제주인들의 지혜와 그 독특한 미학적 경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얼기설기 쌓여 얼핏 그 모양새가 자연물처럼 보이지만 흑룡말리 제주의 밭담은 사람의 힘으로 하나하나 쌓아올린 인공 구조물입니다. 오랜 경험에서 어떻게 돌담을 쌓으면은 농작물이 보호되고 어떻게 쌓으면은 태풍에도 안 무너질 것인가 라는 거를 늘 의식하면서 쌓아온 것이에요. 홍수와 태풍이 끊이지 않는 제주. 밭담은 대체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걸까요? 손 하나 들어가도 돼. 애기 손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전부 이렇게 해도 무너질 것까지만 안 무너지잖아요. 이게 안 무너져. 이렇게 해도 안 무너져요. 이게 힘을 줘도. 이거 보게 되면은 이것도 전부 이렇게 엇물려 있거든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놈으로써 딱 아구를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놓고 이렇게 흔들어 보고, 그럼 여기다가 또 놓고 하는 거죠. 거친 바람도 이 구멍들을 통과하면 어느새 부드러워집니다. 제주인이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계속 이어받은 어떤 그 문화의 DNA가 되겠죠. 그러한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기어 다닐 때부터 수없이 밭에 왔고 지금도 밭에 오고 계시고 그분들이 이거를 늘 봐왔던 것이 밭에 있는 농사와 농작물과 밭담인 거예요. 제주인들은 이 돌무더기의 삶을 기댄 채 환경에 순응하고 또한 자연과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온 것입니다. 이거 이끼류 있잖아요. 이게 이끼들이 오래되면은 이렇게 이끼가 나타나. 이게 전부 이끼류예요. 이게 나중에 비가 오면 이게 전부 또 살아나요. 이게 전부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데 이끼류가 가장 좋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은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연구하게 되면은 그 당시 어떤 환경 변화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것도 보게 되면요, 이게 송화기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오래된 돌담에는 그 밭이나 집터에 있는 우잣담이나 이렇게 돌담이나 산담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나요. 그래서 이게 씨가 참 많잖아요. 돌담이 그냥 돌이어서 예. 생명이 없을 것 같은데 생명을 품고 있네요. 왜냐면은 누가 이거 심지 않았거든요. 아마 새들이 이걸 먹어서 여기 와서 이제 배설하면서 이게 여기 다시 여기서 이제 싹이 돋아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새 같은 것이 돌담에 많이 앉잖아요. 이처럼 밭담은 생태학적 가치도 크지만 더불어 정신적 유산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맞부딪히게 되면은 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잖아요. 돌무더기 자체가 어느 한쪽으로 힘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 이 자체는 하나의 그 멍석이 되는 거죠. 작벽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서로 쉬면서 이웃 간에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서로 간에 다퉜으면 서로 이제 오해를 풀기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늘캐가 없을 때는
뭐 나무 몇 개 이렇게 꼽아 놓고 이제 천으로 이제 가려 가지고서 그렇게 애기 구덕에 이제 햇빛도 가리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그 소통 문화가 작백에서 많이 이루어졌다고 봐야죠.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 밭담은 농촌의 정신적 유산인 상부상조 정신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이웃끼리 부족한 일손을 서로 도와 농사를 지어왔던 것이죠. 예로부터 소와 말을 자유롭게 방목해 키웠던 제주. 또한 밭담은 이 같은 가축이 밭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쌓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밭담 말고도 소와 말이 절대로 들어가선 안 될 곳엔 어김없이 돌담을 쌓았는데요. 조상의 묘소에도 돌로 쌓은 산담을 만들었습니다. 말과 소, 그다음엔 그 들불, 화전을 읽을 때 그 불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울타리를 싼 게 바로 산담이죠. 그리고 밭에 싸는 이유는 그 제주도 사람들이 자기네 밭에 자기의 조상님을 묻는 풍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자기 밭에 일하러 왔다가 그 산소를 이렇게 무덤을 돌볼 수 있고 또 거기에서 평상시에 그 조상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여기 이런 데서 앉아 식사도 하기 때문에 그 무덤 관리에서 수월하기 때문에 친족밭에 하고 친족밭에 없는 사람들은 공동묘지로 가거나 아니면 화장을 하는 추세였었죠. 제주 사람들은 자신이 농사짓는 밭 한쪽에 조상의 묘소를 모셨습니다. 그리곤 밭을 찾듯 조상을 찾았죠. 제주의 산담엔 죽어서도 망자의 혼령이 집으로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에 출입문인 시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망자가 남자면 오른쪽, 여자면 왼쪽에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의 돌담엔 척박한 삶을 일구기 위한 고된 노력과 돌을 삶의 숙명으로 받아들인 제주인들의 삶의 철학이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돌을 다루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예. 안녕하세요. 예. 돌을 깨게 된 동기는 그 할아버지 하던 거를 그 어린 눈에서도 자꾸 보니까 좀 그 기억이 생생해가지고 더 쉽게 임하게 됐어요. 과거 돌챙이라 불렸던 제주 석공. 어르신은 석공이었던 조부님에게 돌을 깨는 기술과 연장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 합니다. 불을 트고 막 하는데 이거는 서툴러서 그래요. 나는 이게 지금 77세고 돌을 그렇게 다루었지만은 손이 이렇습니다. 선비 손이죠. 깨끗해요. 왜 그러냐? 저는 그 모든 노동을 거의 꾀로 하지 힘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도 잘하지만은 다치질 않아요, 절대. 여든이 다 된 연세에도 어르신은 큰 바위 하나를 옛 방식 그대로 너끈히 잘라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 이렇게 반듯하기 때문에 여기 너들너들하면 이게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하고 딱 맞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로 쫓는 겁니다. 무작정 두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징을 돌구멍에 넣어 두들길 때도 나름의 요령이 필요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
그저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법은 없는 모양입니다. 깨졌어요. 불러졌어요. 이게 깨졌죠. 결국 그 큰 바위가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이런데 구멍 뚫기 쉬운데 이런 데서 구멍 치면은 절대 안 깨집니다. 최고 강한데 이 돌 안에서도 최고 여기가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한 데서 구멍을 쳐야 약한 데가 깨지지. 근데 돌을 보면 강한데 약한 데를 아세요? 그렇죠. 우선 그 석공을 하다가 보면은 점을 요리노나 그거를 정확실히 판단하거든요. 무슨 분절하시. 하지만 이제 돌챙이도 돌을 다루는 기술도 언젠가 희미한 옛 기억으로 남겨질지도 모릅니다. 다시 찾은 청산도에도 어느새 가을이 완연합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통에 모처럼 일손을 놓은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90%가 환갑을 넘긴 노인들입니다. 구들장이 일하다 허리가 자고 허리를 찌갖고 곱사되었다. 그렇게 많이 찌갖고 와서 구들장 일하다가 여름 내내 일한 보람도 없이 가뭄에 지치고 벼멸구가 쓸고 간 들녘은 그야말로 초죽음입니다. 이미 추수가 끝난 들녘은 비었습니다. 김광신 어르신도 일찌감치 가을 거지를 끝내고 가을비가 오기 전에 볏짚을 걷어들여야 합니다. 볏짚은 그렇다 치고 올해 구들장 논 농사는 어땠을까요? 작년에는 태풍에 망했었고 올해는 가뭄으로 좀 망하고 멸구 못 잡아서 또 망한 사람 망하고. 평생을 농산일로 잔뼈가 굵어진 어르신이지만 이젠 올해를 끝으로 구들장 논 농사를 그만둘 요량입니다. 더 이상 힘에 부쳐 벼농사를 짓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선대부터 내려온 구들장 논을 묵힐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그렇다고 요즘 시대의 굳은 농산일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해마다 이 마람을 엮어서 이렇게 초가집을 만들었는데 지금 요즘은 그 용도가 초가집 용도가 하나도 없으니까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제 소가 먹은데 그때 한참 몇 년 전만 해도 소가 많으니까 성산 집 갖고는 못 이러고 객지에서 사왔는데 지금은 또 소값이 하락되니까 이제 소 다 팔아보고 집이 필요 없으니까 전부 불질러 버린 것이. 들판이 맨 연기천지에 일을 못할 정도로 그냥 피워버리고. 이 마을은 올해 처음 남은 볏짚들을 태웠습니다. 한때는 쌀도 볏짚도 귀하디 귀한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젠 시절이 시절인지라 아무도 만석군의 꿈을 꾸지 않습니다. 논농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농경 문화의 풍성함도 조금씩 아스라이 화석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붉은 태양이 또다시 청산도의 바다를 물들입니다.
가을거지가 끝나고 땅에서의 농사도 한시름 놓일 때면 부지런한 섬사람들은 어김없이 갯가로 향합니다. 그리고 청산도 사진작가 김광섭 씨는 오늘도 그 풍경을 사진에 담습니다. 이제 그 마늘이랑 다 이렇게 했어요. 예. 이제 다 거의 이제 가을거지는 끝났네. 예, 청소 이제 가을 끝났더라, 그죠? 잘 자라요. 사실 그는 청산도 출신은 아닙니다. 우연히 낚시를 왔다가 청산도에 반해 벌써 7년 넘게 청산도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곳 주민들의 생생한 삶을 카메라에 담고 있는데요. 힘들어. 그래, 정말 좋다.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피사체는 거친 땅을 상대로 늘 정직하게 땀을 흘리는 섬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풍경들도 이젠 점점 더 현실이 아닌 사진 속 추억으로 남겨질 위험성이 적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구들장 논이 논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잊고 지낸다면 그 논들은 그저 돈으로만 환산될 위태로운 운명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마을은 돌이 제일 많아. 돌이 징그럽게 많아. 도시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구들장 논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에서만 봐왔던 구들장 논은 농촌의 문화와 생태를 배우는 사안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쉽네. 때문에 농업은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로만 말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농업과 농경 문화가 가진 다양한 가치를 진정 마음으로 잊지 않을 때 우리의 소중한 농업 유산도 그 의미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这2天实地看了一下我们这个农业遗产地，也听了今天的报告以后，我认为这个地方的这个农业遗产至少在3个方面具有很重要的意义。一个是我们有悠久的历史，第2个方面呢，就是我们非常美丽的这种农业的景观。第3个呢，就是在这个技术在这个景观里边呢，所蕴含的一种人与自然和谐的，以及农业生物多样性。因为我们有很多的地方的农业的品种，因为这3个方面都是非常重要的。那么正是因为这3个方面的原因，我认为我们济州岛可以很快成为全球重要农业文化遗产。 계절 따라 풍경은 변해도 우린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흙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태를 묻은 농촌과 농업의 다양한 가치는 보존돼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